걱정을 없애는 연습 1단계 이미 일어난 일을 인정하기 2단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 3단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행동이다. 오픈마인드님은 어떻게 5년 안에 300억의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오픈마인드의 세 번째 책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행동. 인생은 수많은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그 선택의 결과가 현재의 나를 만들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헛되고 부질없는 선택들도 많았다.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한 선택들로 인해 나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 만약 선택의 순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면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가장 쓸모없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 사람은 누구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와 결이 맞지 않아 미워할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나게 만드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운 감정이 들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감정을 키우면 에너지를 낭비하고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옛 속담에 미운 지도 품는다라는 말이 있다.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주고 감정을 쌓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어릴 때 나를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다. 그 괴롭힘은 도무지 참기 힘들 만큼 고통을 주었고 항상 그 친구를 피해 다녔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 미워하는 마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 생각이 났다. 그럴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감정이 좋지 않았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동창회를 가고 싶어도 그 친구를 만날까봐 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좋지 않은 생각 속에 시달려야 한다. 어느 순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미워하는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 끔찍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 그 친구가 사는 곳을 수소문해서 만나러 갔다.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 그 친구를 찾아가서 어린 시절 너로 인해 상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받고 마음을 풀고 오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친구는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다. 심각한 병으로 비쩍 마른 몸을 보니 따지려고 갔던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 그 친구는 나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성인이 되어 만나니 아무런 감정이 없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차마 하지 못하고 왔다. 그러나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미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졌다. 오히려 그 친구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왔다. 그 친구는 투병한 지 2년 만에 운명을 달리했다. 장례식에 가서 친구의 얼굴을 다시 보며 미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다. 만약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못하고 친구의 죽음을 알았더라면 평생 풀지 못한 마음의 숙제로 살아갔을 것이다. 미움은 평생 가져가야 하는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빨리 없애는 것이 좋다. 이미 벌어진 결과를 걱정하는 것.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16%의 일은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걱정이 현실이 될 확률은 단 5%인데 이 5%는 사람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다. 우리의 걱정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걱정은 더더욱 할 필요가 없다. 걱정을 없애는 연습 1단계 이미 일어난 일을 인정하기 2단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 3단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행동이다. 이미 벌어진 결과에 후회하며 걱정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것도 없다. 잘못된 선택으로 괴로울 때가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삶을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때마다 걱정한다면 매일매일 걱정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간다. 다만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세우는 일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해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바디우가 말했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이다. 건강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기보다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서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한다면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쓰기도 전에 건강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군대를 전역하고 24시 되던 해에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보던 중 우유 배달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고 우유 보급소에 가서 일을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이 튼 7시까지 3시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우유 배달을 하다 보니 당시 내가 받던 월급만큼을 벌 수 있었다. 돈 버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다. 당시 나의 하루 일정을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하고 아침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곧바로 야간 학교에 가고 야간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자정이 되었다. 정말 피를 말리는 삶이었다. 잠깐의 여유 시간도 없이 살았다. 누굴 좋아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이 정말 누굴 미워할 시간도 없이 눈썹 휘날리며 젊은 날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젊은 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시간이 반복되니 어느 날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우유 배달을 하면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실제로 가벼운 사고도 나고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차에 부딪혀서 튕겨나가기도 하는 일들이 빈번해지자 덜컥 겁이 났다. 하루에 잠을 고작 3, 4시간 정도 자다 보니 컨디션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나빠졌다. 직장 생활에도 무리가 오고 학교에 가면 졸기도 하는 모습에 건강을 잃어가며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를 순간 깨달았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살다가 한순간 오토바이 사고로 죽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우유 배달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처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 이유는 없는 것이다. 돈보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 보여주기 위해 허영심을 갖는 것.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은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삶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내적인 성장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오래된 지인들과 함께 캄보디아 여행을 하게 되었다. 패키지 여행 경비는 60만 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었는데 문제는 쇼핑센터에서 건강식품으로 상황버섯을 산 것이었다. 상황버섯이 몸에 좋다는 가이드와 현지인의 말에 200만 원이 넘는 쇼핑을 한 것이다. 원래 이런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데 함께 갔던 지인들이 상황버섯으로 병을 고쳤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원산지에서 자란 상황버섯이라면 무조건 사야 한다는 말에 휘둘려 지름신이 발동하고 만 것이다. 함께 갔던 사람들도 모두 200~300만 원씩 상황버섯을 사게 되었다. 한국으로 가져온 상황버섯은 어떻게 되었을까? 단 한 번도 끓여 먹지 못하고 창고 속에 넣어 놓았고 몇 년 뒤 꺼내보니 유통기한이 지나 먹지도 못한 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다. 함께 갔던 분들에게 또 물어보니 역시 몇 번 차로 마시고는 그대로 유통기한이 지나버렸다고 한다. 허영심이 결국 값비싼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자기 주관을 지키지 못하고 남들이 한다고 따라서 하는 이런 허영심은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낭비인 것이다. 자신과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것. 인생에 있어 나와 가족, 주변 사람들 모두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마음의 병이 든다. 나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해야 한다. 또한 남에게는 친절하나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과 주변인들에게만 친절하고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정작 주변인들이 떠나갔을 때 나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자신과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자.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자. 어릴 적 시골에는 집집마다 집을 지키는 강아지가 있었다. 어느 날 친구가 잔뜩 화가 나서 짝대기로 강아지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강아지가 주인이 불러도 오지 않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때리는 것이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친구가 그렇게 때려서는 효과가 없다며 때릴 때는 확실하게 해야 길들일 수 있다며 더 큰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강아지를 학대하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더 크게 학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령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예쁘다 하고 쓰다듬어주고 간식도 주며 가족처럼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이 과연 내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좀 더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견디어보자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남도 아닌 자신을 격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자신을 사랑하자.